혹시 이런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을 가만히 두고 있는데도 미세하게 떨리고 단추 하나를 잠그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디게 느껴지는 모습. 분명 움직이고는 있는데 마치 몸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가 걸린 듯 동작이 느려집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피곤해서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의 한 부분일까요? 때로는 단순한 일상적인 불편함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뇌가 보내는 중요한 조용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아직 완치법도 없는 신경퇴행성 질환, 파킨슨병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질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어떻게 이 도전에 지혜롭게 맞서 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파킨슨병은 단순히 손이 떨리는 국소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이 질환은 우리 뇌 깊은 곳, 특히 흑질이라는 매우 중요한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도파민이라는 핵심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신경세포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걷고 섬세하게 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잡고 명확하게 말하고 아름다운 글씨를 쓰고 얼굴로 다양한 표정을 지어 감정을 전달하는 이 모든 과정에는 도파민의 정교한 조절이 관여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팔다리를 움직이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다양한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이 모든 일상적인 행위들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섬세하고 조화로운 조절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실되면 뇌 속의 도파민 수치가 점차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뇌의 운동 조절 회로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근육이 뻣뻣하게 경직되며 특징적인 떨림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환자 본인조차 알아차리기 어렵거나 단순한 피로감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점차 진행되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큰 제약을 가져오게 되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문제는 왜 이 소중한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가 사라지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질환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가설과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전적 요인이 파킨슨병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률이 다소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살충제나 제초제 같은 환경 독소 노출과의 연관성을 제시합니다. 특정 화학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파킨슨병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역학 연구 결과들이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노화 과정에서의 산화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 역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그리고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특정 단백질이 뇌 신경세포 내에 비정상적으로 응집하여 루이 소체를 형성하고 이것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파괴한다는 가설도 매우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 응집체는 뇌 신경세포의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어 신경세포의 기능, 장애와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인들이 파킨슨병의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유전적, 환경적, 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다인자 질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유전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환경적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여기에 노화 과정의 생리적 변화까지 더해져 병이 발병하는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 규명은 파킨슨병 치료법 개발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운동 증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4가지 증상들이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안정시 떨림입니다. 주로 손이나 발이 가만히 있을 때 미세하게, 때로는 확연하게 떨리는 증상으로 특정 작업을 하거나 움직일 때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떨림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주로 한쪽 팔다리에서 시작되어 점차 다른 쪽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둘째,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운동 완서서동증입니다. 걷거나 일어나는 동작이 매우 느려지고 세수나 식사 같은 일상적인 동작에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손으로 정교한 작업을 하거나 단추를 잠그는 등의 섬세한 움직임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옷을 입거나 식사 준비를 하는 등의 기본적인 일상 활동에서도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입니다. 관절을 움직일 때 톱니바퀴처럼 뚝뚝 끊기거나 마치 나파이프를 구부리는 듯한 저항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팔다리가 쑤시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으며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되어 활동성이 저하됩니다. 넷째, 균형을 잡기 어려운 자세 불안정입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될수록 나타나는 이 증상은 환자의 보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걷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쉽게 휘청이거나 넘어질 듯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폭이 점점 짧아지고 발을 끄는 듯한 특징적인 걸음걸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걸음걸이가 매우 불안정해져 자주 넘어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골절 등의 2차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소서증,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들어 무표정해 보이는 가면, 얼굴 역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눈 깜빡임 횟수도 감소하여 마치 가면을 쓴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운동 증상들은 환자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단순히 운동 증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우리 몸의 다양한 비운동성 시스템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운동 증상이 발현되기 수년 또는 수십 년 전부터 비운동성 증상을 경험합니다. 후각이 둔해지거나 상실되는 후각장애, 이유 없는 만성 변비가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초기에는 파킨슨병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중요한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꿈 내용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거나 몸을 크게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는 렘수면 행동장애 또한 파킨슨병의 강력한 전조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꿈속의 행동을 실제로 하게 되는 이 현상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잠자는 가족에게도 큰 불안감과 수면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울감, 불안, 무관심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 만성적인 피로감, 통증,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비운동 증상들은 환자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우울감과 불안은 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인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만성적인 피로감은 일상생활의 활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감퇴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는 학습 능력이나
직업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이러한 비운동 증상들이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 통증이나 오십견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나중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운동 증상이 나타나 뒤늦게 파킨슨병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비운동 증상에 대한 의료진과 일반인의 이해는 조기 진단과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 파킨슨병을 완치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안타깝게도 아직 없습니다. 이 사실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절망감을 줄 수 있으며 때로는 치료의 의지를 꺾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파킨슨병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환자들이 최대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료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치료는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는 약물 치료입니다. 이 중에서도 레보도파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약물로 꼽힙니다. 이 약물은 복용 후 뇌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되어 부족한 도파민을 직접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에 직접 도파민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파민의 전구 물질을 주입하여 뇌 스스로 도파민을 생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개 카르비도파와 함께 사용되어 약효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입니다. 카르비도파는 레보도파가 뇌에 도달하기 전에 몸속에서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더 많은 레보도파가 뇌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외에도 도파민 효연제, MAO-B 억제제, COMT 억제제 등 도파민 작용을 보조하거나 연장하는 다양한 약물들이 사용됩니다. 도파민 효연제는 뇌에서 도파민 수용체를 직접 자극하여 도파민과 유사한 효과를 내고, MAO-B 억제제와 COMT 억제제는 뇌에서 도파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뇌 속 도파민의 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약효 변동이 심해지거나 약물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는 뇌신부자극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뇌신부자극술은 뇌 특정 부위에 매우 가는 전극을 삽입하여 지속적으로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약물 치료로 조절하기 어려운 떨림이나 경직과 같은 운동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약물 주입 펌프를 이용한 치료나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 다양한 새로운 치료법들이 연구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치료법들은 병의 진행 자체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증상을 완화하고 환자가 일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가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상태에 맞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조절하고 필요에 따라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킨슨병이라는 도전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파킨슨병은 비록 만성 진행성 질환이지만 적극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많은 연구들은 규칙적인 운동이 환자의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력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뇌세포의 성장과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하여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균형 훈련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흔히 겪는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이고 불안정한 자세를 안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들은 자세 불안정으로 인해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외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은 더욱 필수적입니다. 태극권이나 요가, 스트레칭 운동은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동작의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근육의 경직을 완화하며 보행 능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인 활동을 넘어 환자 스스로 자신의 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성취감과 통제감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은 파킨슨병 관리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뇌가 회복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불면증, 주간 졸림, 렘수면 행동장애 등 다양한 수면 장애를 흔히 겪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과도한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된 식품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뇌세포의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신경세포막의 구성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공식품이나 설탕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비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흔히 겪는 비운동 증상이므로 충분한 섬유질 섭취와 수분 섭취를 통해 변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킨슨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성 질환이기에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사회적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가족과의 솔직하고 열린 대화, 친구 및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활동 참여, 그리고 전문가로부터의 심리적 지지는 약물 치료만큼이나 큰 힘이 됩니다. 동료 파킨슨병 환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것은 질병과의 싸움에서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지그룹이나 환우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권장됩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므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지속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킨슨병은 여전히 의학적으로 많은 부분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배우며 더 나은 진단 방법과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불필요한 두려움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완치가 어렵다는 사실이 곧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비관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기 진단과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환자의 삶의 질을 놀랍도록 크게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산책, 규칙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한 번의 운동, 사랑하는 사람과의 한 번의 따뜻한 대화와 교류가 미래의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꾸준히 쌓여 더 나은 오늘과 더욱 밝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질병을 깊이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우리 모두 함께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고 때로는 힘든 여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항상 기억하며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태도로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